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만원 이하 중고차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매물도 한번 곁들여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300만원 이하의 차량 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질병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에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차량을 판매하고 인터뷰했던 영상들이 개수를 세어보니 17개, 18개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편집이 되는 대로 한번 후기 영상도 해드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갖고 조금 이제 영상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고민이었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빨리빨리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만원 이하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일단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번에 차를 구매를 하면은 몇 년 정도를 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고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폐차되는 기준이 2004년, 5년, 6년 정도의 차들이 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올류 마티즈는 2009년, 2010년이 위주고 뉴모닝도 마찬가지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2010년, 11년 위주입니다. 2004년, 5년, 6년이 폐차된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올류 마티즈는 한 2, 3년 정도? 왜냐면은 경차 특유의 내구성 부분이 또 있어서 그리고 또 수리비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잔고장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미션 부분에 좀 누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냉각수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좀 엔진 변형이라든가 좀 잔고장 위주로 좀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300만원 이하의 차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차들이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 좀 판매할 차가 많이 없다 경차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올류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괜찮은 차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냉각수나 이제 미션 부분에 미세누유가 있는 차량들이 좀 심심찮게 빈번하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뉴모닝이 아예 안 그런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차량 중에서는 뉴모닝이 조금 이제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가격이 조금 있다. 적정선으로 보면은 최초 시작가 제 추천하는 금액대는 차값만 봤을 때 200만원부터 300 초반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차값만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차들은 이전비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비를 33만원 정도 받는 부분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수수료는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원차주한테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원차주한테 가시게 되시면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설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 좋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수수료를 줘더라도 뭔가 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차를 구매를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조금 수수료를 준 만큼 여러분들께서 사후 처리라든가 좋은 차를 골라드릴 수 있는 딜러가 있고 중고차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차를 수리 고장났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는 딜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기왕이면은 안 주고 구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매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딜러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선입견으로는 한 7, 8분 정도의 딜러들은 좀 사후 처리를 좀 안 해주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그렇기 때문에 원차주를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그렇게 되면 도돌이표처럼 안 좋은 차를 내용이 좀 별로인 차를 속속들이 직설적으로 이 차는 뭐가 안 좋아요 라는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걱정이기도 하고 한 도돌이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은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매자 분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한 1000만원 전후 정도 이렇게 돼야 수수료를 주더라도 좀 적당한 차량을 고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차들은 좀 그렇습니다. 원가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칠 부분이 조금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도는 약간 중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역시 중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뉴모닝은 한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덜 걱정되는 거는 뉴모닝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연식이 좀 10년에서 12, 13년 정도가 된 차다 보니 벌써 2022년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조금 더 주면은 또 올뉴모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올뉴모닝을 보자니, 이게 보니까 올뉴모닝이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초 이때보다 오히려 올뉴모닝 가격은 500만원 전후에 모닝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양질의 키로수 짧은 차를 또 보아하니 가격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적인 설인데요. 제가 지인분한테 450만원에 판매했던 차를 또 매입을 하게 됐어요. 좋은 차로 또 바꿔주시기 위해서, 사모님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다시 파줬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시세가 더 오른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닝 같은 경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은 일정한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구매하시는 분들의 수가 공급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 맞닥뜨려지면은 가격이, 시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은 일정하거나 더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게다가 또 이제 신차 또 출고하는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좀 걸리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경차는 시세가 이상하게도 좀 잘 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류 마티즈는 200을 넘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200 미만은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한 250 전후가 좀 적당하지 않나. 좀 고르다 보면은 400만원 선까지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그냥 스파크가 나오기도 합니다. 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초에서는 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 있고, 옵션이 좀 낮고 그럴 때가 있는데, LX 같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SLX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요. 엔진하고 뭐 차체 겉에는 다 똑같은데 휠이 좀 다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적정선은 한 300에서 왔다 갔다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뉴모닝입니다. 소형 준준형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HD, 그 다음에 i30 이 두 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0선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차 보시려면은 300에서 400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젠트라는 25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한 170 전후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차값만 봤을 때. 경차만 등록세, 취득세 요 이전비가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난다 하더라도 연식이 이건 2006년부터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식이 나쁘진 않습니다. 고칠 부분을 좀 생각하면 아예 안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면 연식이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굳이 다 안 고치고 하더라도. 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아니 팀장님, 수리비 조금 들여서 딜러들이 다 그거 제하고 매입하던데 다 수리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기도 했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딜러들이 매입할 때 깔 거는 다 까고 왠지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은 일반적인 부분들은 좀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라든가, 타이어가 앞 타이어 2개라든가 4개가 다 닿아져 있어도 웬만하면 상품화가 돼 있는 경우보다는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판도 웬만하면은 여기 조금 긁혀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팔려고 하면은 상품화를 웬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상태도 좀 괜찮은 상황으로 조금 놔두고 광택집도 잘 써갖고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제 경험상 더 많지 않나. 왜냐면 딜러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된 차를 신차급으로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나 라는 경험상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대 이하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차도 간혹 나오긴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좀 이제 확률상 조금 작은 확률이다. 그 작은 확률을 좋은 딜러를 만나면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운과 때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급하지 않으니 조금 이제 좋은 차 나오면 연락 달라라고 하시면은 연락을 드리는 딜러가 거의 없지 않을까. 문의는 계속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했던 그 날은 계속 잊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딜러를 만난다고 만나시고 문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매매단지를 그냥 방문하셔서 그 때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유능한 딜러라고 한다면은 여러 몇십 건의 몇백 건의 그 문의가 쌓인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하겠지만 사실 그게 제 감히 예상컨대 10%가 안 될 것이다. 5%도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을 때 좋은 차가 나왔다고 문의가 오는 거는 그냥 조금 한가해지니까 연락을 드리는 거지 갑자기 좋은 차가 들어와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도 거의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예상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다음에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NF 소나타랑 NF 트랜스폼, 그 다음에 로체 이건 어드밴스고요. 로체 어드밴스, 그 다음에 로체 이노베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중형차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만족스러운 차를 찾기가 좀 어렵다. NF 소나타는 100만원 선도 있고 200만원 선도 있긴 있는데 이제 좀 엔진이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고쳐야 될 게 조금 상당히 한 대충 넉넉하게 50 정도는 차값,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추가적으로 뭐 블랙박스 이런 거 다 빼고 수리비를 한 50 정도는 더 생각하셔야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오면 땡큐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운 나쁘면은 세타 1 엔진이 세타 2만큼 오히려 나중에 나온 엔진보다 내구성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뭐랄까 아직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YF 소나타도 세타 2 엔진인데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YF 소나타 K5 1세대 이런 중형차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보어링을 했거나 이제 해야 할 차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NF 소나타 세타 1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어링을 앞으로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NF 소나타는 2004년 말인가 2005년식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폐차할 때가 지금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NF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2009년식 이렇게 전후 왔다 갔다 되는 연식의 차량인데 3, 4년 정도는 더 타도 될 수도 있다. NF 소나타는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그렇게 몇 년 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NF 트랜스폼을 보셔야 되는데 괜찮은 차 매물 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좀 그렇다. 그래서 중형차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요. 1000만원 이하의 중형차는 좀 권해드릴 만한 게 거의 없다.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차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입이나 판매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차종입니다. SUV는 역시나 800 이하로 소개해드릴 만한 차가 거의 없어요. 투싼 IX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나마 시작을 말씀드리자면 700만원 선부터의 투싼 IX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500 이하의 SUV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차가 한 대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산타페 CM이나 산타페 더 스타일 이런 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민용 팀장 실력이 좀 별로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통계적으로 제 개인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R 이전 거, 그 다음에 투싼 IX 이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베라크루즈라든가 모하비 싼 거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그 가격대는 그 가격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만원이 넘어가도 모하비나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누유가 조금 잘 안 보이는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형 그 세단 있지 않습니까? 뭐 티지 그랜저라든가 이 뒤에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요. 앞에 디자인이 좀 조금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대로등 그냥 티지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안쪽 2발, 그 다음에 트렁크 바깥쪽 2발 이렇게 해서 4발이 안 나옵니다. 근데 뉴럭셔리 TG 그랜저는 안쪽이 2발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바깥쪽 2발만 안 나온다. 이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 그릴을 조금 다르고요. 그냥 그 정도다. 당시에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아는 분들만 아신다라는 점이 특징인 그냥 둘 다 또 TG라는 이름이 또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TG 그랜저는
100만원 선, 200만원 선 이제 구하실 수가 있고 200만원 선에서 한 300, 400선까지 뉴럭셔리 티즈그랜저가 있긴 있는데 200선의 뉴럭셔리 티즈그랜저를 구해달라고 하시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원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 그냥 티즈그랜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불만족스러우실 만한 부분이 좀 있다. 100만원 선에는 200만원 선은 돼야 그나마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연식이 좀 더 좋은, 저는 연식을 무시하고 키로수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식도 좀 올리시고 키로수도 줄이셔갖고 뉴럭셔리 티즈그랜저를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고 300만원 이하로는 조금 약간 애매하지 않나? 300만원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7 뉴아트 문의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비싼 부품을 사용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비싼 부품이지 않겠습니까? 현대기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이고 당시에 닛산 기반으로 한 삼성 SM7 뉴아트 같은 경우에도 부품 가격이 좀 비쌀 수가 있으니 요거는 조금 수리비가 들어가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단종됐다고 해서 수리가 안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중고 부품도 있고 당시 인기가 너무 지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리비는 요 뉴럭셔리 티즈그랜저에 비해서 조금 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뉴 체어맨이라든가 에쿠스, 구형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론 괜찮을 수도 있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경험상 접해보지 않은 경험이 또 있기도 하고 좀 별로 많이 안 접해 보기도 했고 조금 고칠 게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촉매, 그 다음에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그 서스펜션이라든가 좀 여러 옵션들이 조금 약간 그렇다라고 많이 들었고 연비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감당이 좀 연비 좋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감당하실 정도는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뭐 오피러스 구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무난한 추천할 만한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중형차는 추천까지는 아닌데 이런 차가 있다. 그리고 알아봐 달라고 하시면은 NF는 좀 애매한데요. NF 트랜스폼, 소나타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는 골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수리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제가 안전빵을 밑밥을 깔아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다 라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갖고 300만원짜리 차가 좋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차종 중에서 가장 무난한 차종을 추천해드리자면은 이 소형 준준형 쪽이 좀 가장 수리비는 덜 들어갈 것이다. 가장 조금 이제 노멀하게 타실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많은 딜러 분들께서 요 차종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할 때 좀 이게 아무리 안 좋은 눈탱이 치는 그런 딜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클레임률이 적은 차를 추천해드리지 문제 있을 만한 차를 추천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쁜 딜러라고 하더라도요. 모든 딜러들이 이구동성으로 요 차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나. 젠트라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우차거든요. 수리비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연식 키로수 대비했을 때 그래도 i30 아반떼 HD보다는 조금 싸다. 수리비는 글쎄요 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품이 좀 없어갖고 수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진짜 싼 거 찾으시면은 젠트라가 좀 괜찮아 보인다. 수리할 때는 조금 애로가 있으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한번 해서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보았고요. 딜러 전산을 보실 때 이 카메이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카메이저인데 메가엠이라든가 뭐 카모두, 지지오토, 그 다음에 카엔유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전산이 있는데요. 환경 설정에 이제 금액 조작하는 뭐 플러스를 할 수도 있고 50만 원 10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매입할 때는 뭐 200 이렇게 갖고 싸 보이게 봐보세요. 지금 원래 400만원짜리인데 이거 200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0에 매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옵션을 넣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값에 빵원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원래 금액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와 있는 금액에서요. 또 이제 깎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접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는 시세 공부를 아무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딜러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십니다. 딜러는
몇 개월, 몇 년을 요것만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손님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 성향들을, 일반적인 성향들이 다 비슷비슷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고, 어떤 분은 유두리 있게 그냥 넘어가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런 손님들의 성향을 딜러들은 빨리빨리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없는 딜러라고 하더라도 대충은 알기 때문에 다 대처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을 좀 알고 접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시대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더라도 딜러한테 안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유명한 딜러들이 요걸 또 많이 건드린다는 소비자분들의 증언이 진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2017년 7월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뭐 오시건 다른 데 가시건 꼭 환경 설정 물어보셔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게 진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우 마티즈 올류 마티즈를 보게 되면은요, 100만원 체크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100 이하는 차가 없기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매입을 해도요 100은 받기 때문에 안 그런 차는 다 폐차입니다. 그리고 100을 체크를 안 하면은 계약이 된 차, 그리고 가격 설정이 아직 안 된 차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100을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눌러갖고 보면은 인천, 경기, 서울은 어차피 딜러 전산이 제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수가 27대 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권 전체에. 서울 빼고 무사고만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지 않다. 여러분들께서 광고 등록순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 여기 오른쪽 사이트에는 그 기능이 없고 가격 순서로 보는 기능은 있습니다. 한 이제 가운데 한 이쯤 느낌으로 있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100만원 선 있긴 있어요. 근데 경차들은 원가 절감된 부품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키로수 위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차들은 될 수 있으면 9만 이하로 놓고 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15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 무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데 160짜리 요거를 찍어 보면은요, 이 차가 이제 가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능을 보면은 이제 검사 날짜가 지나 있다. 이거는 해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도 없다라는 건데 미세누가 있대요. 근데 밑에 또 분량이 또 있는데 등속 조인트 분량이 있습니다. 한쪽에 한 7, 8만 원 들어가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뭐 없다. 그러니까 두 쪽 다 해야 되면은 14만 원,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오일팬 수리하는데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상태가 차가 경차들이 핸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좀 떨린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막 엄청 떨리고 RPM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불안하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RPM이 또 체크가 안 나옵니다. RPM 게이지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차 떨리는 거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이렇게 앞쪽에 보면은 여기 밑에 핸드폰 라이트 켜고 라이트 켜고 밑으로 넣어서 여기 밑으로 넣어서 이 타이어 안쪽과 이 가운데, 그다음에 이쪽도 가갖고 타이어 안쪽과 이 밑에 잘 봐야 되고, 본넷 연 다음에 이 사이에 여기 사이 쭉 뒤쯤입니다. 여기 사이쯤, 여기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은색깔 나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누유가 있는지, 그리고 세워져 있는 차 바닥에 갈색, 검정색, 초록색, 분홍색 오일 누수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버튼 다 잘 눌러야 되고요. 싸니까 이런 마감 같은 경우에 좀 이해를 해야 되나 라는 딜러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수리하는 딜러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없다. 후방 감지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대만 보고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에 있는 두 대를 묶어서 이동하시는 게 조금 나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이면은 키로수 짧은 거 두 대가 있으니 연식은 이게 더 좋긴 한데 그래도 키로수가 고만고만 하니까 보긴 봐야 되고, 만약에 부식이 있더라도 이게 좀 덜하겠죠. 이거는 은색이고 이거는 흰색이다. 여러분 이렇게 차가 많이 없으면요, 색깔 희망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빨간색이어도 괜찮으면 사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격으로 가셔야 돼요. 좀 이제 경우의 수를, 게다가 또 여기 매매단지랑 여기 매매단지랑 또 같기 때문에 또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보시는 게 좀 낫다. 그래서 여기 매매단지 한 군데, 그리고 여기 매매단지 한 군데 가서 총 4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건강한 차 보시는 게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시면 그나마 이 4대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색깔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약간
이 가격대로 보시는 게 좀 사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팀장님, 저 흰색 사고 싶은데요. 좀 좋은 차 나오면은 연락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거의 제가 딴 일을 계속 하느라고 다른 일에 또 신규 문의에 몰두하느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세요. 그 팀장님 하루에 차 몇 대나 파세요? 한 대 많이 계약을 하시다 보면요. 팀장님 차 하루에 2대 파는 건 좀 안 되겠는데요. 맞아요. 이게 손님분께 차량을 판매할 때 요런 차 같은 좀 매물이 많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조금 이제 손님분께서 좀 몰리거나 하면은 촬영 체력적으로 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핑계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힘드니까 좀 쉴까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또 할 정도로 좀 이제 걷기도 걷고 움직이기도 하고 가끔 뛰기도 하고 차량을 집중 있게 본다라는 그 신경 쓰는 것 자체 아무튼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보게 되면은요 역시 9만 킬로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가격순이 아니라 가격순으로 보면은요 제일 싼 거는 무시하고요. 이건 200이라고 보고 사진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없다고 보고 230이 제일 싼 거다. 그래서 230에서 쭉쭉쭉 내려보면은 33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에서 300이 적정선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50 정도 보시는 게 맞다. 이거 좀 깎아주면은 250 될래나 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또 넓게 봤을 때 이게 가격순이지 않습니까? 뭐 가격순으로 봤을 때 쭉 보면 이게 37,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는 게 이득이다. 뭐 여기 앞에 그릴이 검정색 칠해진 게 별로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딴 거 찾으실 때는 이거 가죽 시트가 아닌 걸로 보여져서 별로야.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냥 싸고 키로수 짧으면은 이걸로 사는 게 맞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2025년이에요. 와, 엄청 여유 있습니다. 이게 안쪽만 안 먹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여기 미세누가 있다. 또 미세누가 또 뭐 있나? 사이드실 미세 판금. 이거는 뭐 큰 영향이 없다.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 밑에 여기가 사이드실 패널입니다. 오른쪽 밑에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조금 먹었어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일단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36,000km, 36,000km. 그냥 요거 그냥 수리해갖고 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되 이 차 만약에 실물 봤는데 별로면 안 되니까 다른 차 뭐 2만 킬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 무시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딴 거 찾으실 땐 뭐 한 500선에 올리모닝 보시면은 그때는 뭐 색깔을 이제 봐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진짜 극최단적으로 싼 거를 찾으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색깔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는 약간 사치다. 그것보다는 색깔 무시하고 심지어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싸고 건강한 키로수 짧은 차를 보시는 게 좀 돈이 안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기아의 모닝의 뉴모닝을 만약에 보면은요 오늘 다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요 쭉 봤을 때 SLX가 뭔 차이냐. LX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봤을 때 열선이 있긴 있어요. 프로토 에어컨 있고 이게 SLX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오토 그리고 열선도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는 당연히 없고 그리고 깡통일에다가 휠캡만 뚜껑만 씌워져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거를 보면은 SLX 찾아보면은 이런 게 이거는 올류모닝 휠이에요. 따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뉴모닝이나 올류 마티즈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다 없습니다. 싸제로 달지 않는 이상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올류 모닝 정도 가야 등급 중간 이상급 정도 되면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 여기 이쯤에 조그만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 뉴모닝, 올류 마티즈, 그 다음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X 보면은 이제 휠이 깡통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휠 캡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알루미늄 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격 순으로 놓고 봤을 때요. 지금 170부터 밑으로 가면은 280, 비싼 거는 350 이렇게 뭐 400만 원 선까지도 있는데 이 가격은 좀 뉴모닝 사기에는 이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LPG 어떠냐고 물어보시면요. LPG만 봤을 때 지금 80대에서 4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별로다라고 해서 좋은 차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차가 기화기라든가 뭐 조금 뭐 약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시동이 그냥 꺼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에어컨도 키면은 막 차가 엄청 떨고 LPG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 오토로 보시고 휘발유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LPG에다가 수동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250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300 좀 넘어가야 좀 깨끗한 차 구하실 수 있다. 올류모닝 300선으로 구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300초나 300만원, 200만원 극후반인 280, 290, 이 정도 300 전후로 뉴모닝 보시는 게 좀 일반적이다. 그게 건강한 차 구하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매매단지 방문했을 때 260, 270짜리가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200 극초반, 220, 230짜리가 조울리는 좀 만무하지 않나. 그냥 50만원에서 한 7, 80 정도 더 쓰셔서 건강한 차 보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께서 공업사 가시는 수고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옵션도 그렇고 차 상태도 그렇고 깨끗함, 뭐 스크래치, 그 다음에 옵션, 실내 청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초가 조금 이제 안정적인 여러분들께서 좀 구매하실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위에 여기 http www 한글로 클린카드.com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물을 골라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골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반떼 HD까지만 한번 볼게요. 보통 그냥 이렇게만 찍어도 럭셔리인데요. 이거는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16만 정도까지만 잡아도 좀 적정한 차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지금 등급을 안 찍고 보더라도요, 지금 101대씩이나 있으면은 아까 그 대수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여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순서로 봤을 때 260이라고 보고 쭉쭉쭉 내려서 한 4페이지까지 가면은 470 넘어가서 500선 이렇게 있는데, 500이 넘어가면 아반떼 MD 보는 게 맞습니다. 키로수가 아무리 짧아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 2페이지 정도에 한 이 정도 선 300에서 한 400 사이 이 정도 보시는 게, 키로수도 보시면 다 고만고만 뭐 9만도 있고 11만, 14만 이 정도 보시는 게 좀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고, 폐차할 때까지 어느 정도 탈 수 있냐. 2007년식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연식이 낮지 않나 싶고, 한 2008년식, 9년식으로다가 350 정도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착값만 봤을 때 잡으시면은 따로 곱하기 8% 정도의 등치득세 나오실 거고, 차값, 이전비, 등치득세가 이전비, 그 다음에 매도비, 그다음에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수수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라는 거는 2019년 6월 1일부터 갑자기 거의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국회에서 갑자기 통과가 돼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증보험인데요. 중고차가 원래 한 달에 2,000km 보증을 해줬었는데, 그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게 좀 들쭉날쭉하니 중간에 보험사를 끼고 해줘라 라고 해갖고 한 달이 지나면 끝, 2,000km가 지나면 끝인 보증기간을 강제 의무화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돈을 내고서 적어도 성능 점검 기록부에 나온 부위는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키로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보통 여기 금액이 여기 밑에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한 3에서 7만 원 정도 키로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대충 수수료 이것저것 하면은 한 10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가격은 이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 설정 빵인 상태에서 보시더라도 금액이 최소 20은 깎인다 일반적으로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350에서 한 100 정도 더하면 450 정도 좀 더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블랙박스 없으면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없으면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달고, 이렇게 하이패스 없으면 또 하이패스 달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에서 행복 단말기 한 5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카드는 GS 편의점에서 카드를 또 팝니다. 5,000원인가 팔고 선불로 이렇게 충전하는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후불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은 없는 대로 고르는 게 차량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만큼에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차 구매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늘어난다. 블랙박스 있는 차 구형에 좀 고장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뭐 후진 그런 블랙박스 있는 차를 일부러 고르시는 것보다 블랙박스 없는 차를 포함해서 고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싸제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호환 문제도 있고 업데이트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있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키로수가 좀 더 짧은 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없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을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없는 차가 쌓일 가능성이 있고 더 깨끗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가서 좀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없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썬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차나 찍어볼게요. 사진으로 보입니다. 보랏빛으로 변색되어 있는 썬팅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보랏빛으로 썬팅이 싸구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썬팅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바퀴 돌리는데 한 20만원 앞에까지 받을 수도 있고 15만원 정도 막 썬팅 같은 경우는 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매립이 안 돼 있을 뿐이지.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뭐 카메라만 뭐 6만원에서 뭐 7만원 이렇게 해갖고 따로 달면은 그냥 그런 대로 쓸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용으로 보시면은 버튼 사이사이에 먼지가 크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리고 2010년식 같은 경우에 아반떼 HD는 블루투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블루투스가 되면은 여기 위인가 가운데인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럭셔리가 또 좋은 게 이 당시에 열선이 좀 고급 옵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선이 있는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직물입니다. 기아봉 보면 이 주위 시트가 직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런 데가 좀 잘 긁힙니다. 안 긁힌 차가 60% 70%라고 한다면은 거의 20-30%의 확률로 여기가 긁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가 딱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후방 감지기가 없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 차도 있거든요. 뭐 5mm 이런 거 보면 있을까요? 있어요. 이런 게 후방 감지기입니다. 보이시면 볼록볼록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고르시는 것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이 휠이 좀 상위급 등급에 들어가는 휠입니다. 약간 창같이도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무사고 기준이에요. 무사고를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쭉쭉쭉 가보면은 무사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거나 찍어서 보면은요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성능점검 기록부에 교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유사고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없다면은 사고가 없다. 큰 사고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C가 있어요. 이거는 부식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 보면은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안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3개가 더 보이거든요. 조수석 프론트 휀더 탈부착이 돼 있고 조수석 후도어 뒤쪽 도어도 탈부착이 돼 있고 뭐 앞도어는 여기 도어 2번인가 3번 여기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3개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추측이 들어요. 여기 누유가 또 2개 이상 있으면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땐 괜찮은데 2개가 있으면 좀 심한 거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패스를 합니다. 부식도 있고 하고 밑으로 빼는 것도 많기도 하니까. 그래서 들어온 날짜도 좀 중요하다. 올해 2022년 1월 기준으로 2021년 9월 달 거는 좀 오래됐다. 이렇게 점검자 성능 책임보험료가 이게 써진 경우도 있고 안 써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좁혀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350 정도는 2009년 이하에 이러한 이제 그릴이 평평한 일자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010년형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블루투스가 있고 앞에 그릴도 조금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왼쪽 위쪽에 블루투스가 써져 있으면 이게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10년형은 조금 뭔가 달라요. 그래서 적정선은 400 전후일 확률이 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흰색 찾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대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색깔을 따로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은 이 가격대는 은색이 많다.
그래서 은색 싫은데,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평생 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타시려면은 은색, 회색 이 색깔이 첫 차로 임시로 한 최대 3년에서 6년 정도 타시기에는 좋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비싼 수입차로 가시든 뭐 하든 그때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흰 색깔이 좋다고 하시더라도 대세적으로 은색이, 회색이 많습니다. 흰색이 보면요, 한 대 있대요. 있긴 있는데 디럭스란 말이에요. 디럭스는 에어컨 돌리는 것도 깡통이란 말이에요. 로타리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핸들 리모컨도 없고. 그리고 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 이거 있네요. 근데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빈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으시다고요? 그러면 사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럭셔리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럭셔리로 보셔야 여기가 버튼이 프로토 버튼이라서 좀 이쁘단 말이에요. 핸들 리모컨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핸들 옴 기어라고 해서 이게 짱짱짱짱짱 하면은 여기 밑에서 덜거덕덜거덕 거리는 웜기어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고질병이거든요. 이게 직접 수리하시면 27만원, 막 17만원, 뭐 중고로 수리하시면 뭐 그렇게 되는데, 현대 블루엔즈 가시면 공짜로 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다면요. 엄청 깨끗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키로수도 10만 키로고. 연식은 조금 아쉽지만 이 가격에 2010년식 블루투스도 있는 거를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이긴 합니다만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저 골라드리는 거는 제가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은 뭐 따로 골라드리는 거를 돈 받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제가 골라드리면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저한테 구매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언의 압박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제가 잘 골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티지도 있고 뭐 뉴럭셔리 티지 그랜저도 있는데 문의 주시면 제가 또 골라드리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요즘에 거의 한 50% 정도는 탁송을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천도 갔었고 얼마 전에, 그리고 문산역이었죠. 그쪽으로 갔었고, 영주도 갔었고, 광주, 그 다음에 군산 2번, 그 다음에 서산 이렇게 왔다 갔다, 서울도 갔었고 일산도 갔었고 그랬습니다. 다 갔다 온 영상들을 제가 찍어놨는데 조금 약간 지친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 17개, 18개가 2021년에 후기 인터뷰가 좀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차근차근 뭐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가끔 올려주시면은 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0분 정도 오랜만에 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도 좀 스케줄이 좀 감사하게도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틈 나는 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 시간은 1월 5일 새벽 3시 20분입니다. 맨날 새벽에 이렇게 또 하고 하거든요. 낮에 또 애기 또 보고 와이프랑 시간을 또 안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보니 영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핑계긴 한데 쪼개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하면은 내일 일에 지장이 좀 갈 것 같아서 이만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매물 여러분들께서 직접 잘 못 고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문의를 주시면 좋은데 초벌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예 기대를 너무 좋은 쪽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계속 안 좋은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시대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은 서로 조금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더라도 제가 알고 여러분들께서 알면은 서로 대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사이트에서 조금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를 시세 공부를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구나 라는 대략적인 감이라도 잡아주시면은 제가 골라드리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나. 수도권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딜러한테 가시던지 이 사이트 안에 이 사이트 비슷하게 생긴 클린카즈에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http 땡땡 여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 밑에도 항상 링크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보다 카톡보다는 전화로 주시는 게 즉각적이고 빨리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무슨 연예인 아니고 그냥 일반 일개 딜러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수수료 내가 줄 테니 알아서 골라다오 라는 개념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저희 친척한테 차량을 소개해드린다는 마음으로 PR이긴 합니다만 영업상 멘트긴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매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골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차가 궁금해요라고 하시면은 제가 추천 매물 또 영상으로도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조만간 그 수수료 없는 중고차도 몇 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